다 준비됐지. 상황의 5번을 보면 맨 마지막 문장이 빈칸 추론이기 때문에 글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 레어의 형광펜해줘야지. 드문이란 뜻이야. 이때 가주어 진주어고 that 이하는 드문 경우야. 그럼 빈칸을 써야지. 드문 경우. 드문 경우가 뭘까? 부정이야. 보기를 반대로 해석해줘야 돼.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지. 첫 문장부터 읽어보자. 관리는 특히 어떤 것에 애전급에 대해서 앞에서는 해석 안 하지. 복잡한 교통의 시스템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끊어. 이 마지막 줄이 빈칸이면 첫 문장을 더 잘 읽어봐야 돼. 왜 그러냐면 전형적인 패턴이 첫 문장이 주제, 마지막이 요지. 그래서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빈칸 추론이 나오면 그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연결시키는 답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첫 문장 무슨 얘기야? 복잡한 시스템 관리 어려움이야. 복잡한 시스템은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게 바로 첫 문장에서 들어온 거야. 두 번째 문장 가보자. 종종 많은 다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involved 돼 있던 거라미 앞에 살펴. 관련되어진 각각의 조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어 여러 부서를 여러 수준의 권한을 가진 그리고 종종 두 번째 많은 긴 컴마로 연결해야지. 쓰여진 절차의 매뉴얼을 끊어. 두 번째 문장 이유가 들어갔지. 이유. 첫 문장이 뭐니? 관리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장 그 이유. 왜 그런 거야? 복잡한 구조 때문에 그런 거야. 구조가 매우 복잡해서. 그 다음 문장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점은 매뉴얼이 첫 번째 동사 거의 유지되지 않습니다. 최신의 상태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두 번째 동사 아마 고려할 수 없습니다. 모든 조합을 요인들의 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발생할지 모르는 끊어.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들어간 거지. 왜 관리하기가 어렵니?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매뉴얼. 어떻게 하세요라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관리가 어려운 거지. 그 다음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responsible 동그라미 people의 하살표 책임감이 있는 통제를 유지하는 것에 그 다음에 괄호는 이제 부가 설명되는 거잖아요. 뭐 조종사들 대부분의 상업, 항공, 사고에서 그래서 waste, 시간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다. 낭비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연구하는데 다른 매뉴얼을 그래서 trying의 영어 앞에 분사구문이지.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관련된 사례를 끊어. 시간 낭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시간 낭비. 매뉴얼이 어디 있지? 시간 낭비. 현대 컴퓨터 시스템은 도와주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by 플러스 ing 자동적으로 첫 번째 진단함으로써 상황을 그리고 두 번째 반응함으로써 독자적으로 또는 세 번째 제공함으로써 운영자에게 지침을 따를 하지만 그 진단이나 권장되어진 방침이
행동에 항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복잡한 체계 속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독특한 요소를 끊어 주어 동사만 살리면 법 뒤에 적절하지 않은 진단이야. 생각을 해봐. 지금 지문이 어떻게 써 있냐면 첫 문장에서 복잡한 시스템은 관리가 어렵다라고 첫 문장에 던진 거야. 두 번째 문장부터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니? 그 이유가 쭉 나온 거지. 왜 관리가 어렵냐?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 매뉴얼 찾기도 어렵습니다. 적절한 매뉴얼 못 찾겠습니다. 컴퓨터가 도와줘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뭐야? 첫 문장이야. 나머지는 싹 다 원인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가보자. 다른 조직들은 포함될지 모릅니다. 즉 뭐 경찰, 소방관, 회사의 안전 담당자, 다수의 팀, 다른 부서로부터 회사에, 그리고 다른 회사는 정부, 그리고 규제하는 기관, 후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조율해야 되는 그들의 결정과 행동을 결국에 빈칸이 드문 경우입니다. 부정, 반대되는 경우. 첫 문장이 지금 주제고 나머지는 싹 다 원인이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고 쭉 내려온 거잖아. 그치? 첫 문장에 반대를 골라주면 되지. 관리가 쉽다. 관리가 부드럽다. 이걸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1번. 결과는 부드럽고 컴마로 연결해야지. 결점이 없는 관리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관리. 관리가 쉽습니다. 정답 바로 1번. 두 번째 문장, 2번. 하나의 비전은 보편적으로 공유가 되어집니다. 한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비전과 shared를 없애줘야 돼. 비전의 공유는 아닌 거고. 3번. 관리자들은 과거를 봅니다. 미래의 위험성을 예상하기 위해. 그래서 past, 과거를 본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4번. 기술은 야기합니다. 충돌하는 관리 문제를. 그냥 기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테크놀로지를 없애주고. 5번.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편향되지 않은 추론을. 그들의 결정하는 것에. 그래서 unbiased를 없애줘야겠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첫 문장으로. 복잡한 조직의 관리의 어려움. 그래서 이 5번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 문장의 레어의 체크를 잘해서 반대로 생각해야지. 빈칸 문장에 부정하고 있으면 반대로 생각해라. 드문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그래서 보기를 반대로 생각했어야 됐고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면 첫 문장을 꼼꼼히 읽는. 그래서 첫 문장을 읽었을 때 관리의 어려움 나왔고 나머지가 다 이유구나 하면서 쭉 내려왔다면 손쉽게 맞출 수 있는 거지. 틀렸던 학생들은 왜 틀렸을까? 아무래도 그 원인과 이유가 너무 길게 써 있다 보니까 초점 자체가 흐릿해졌겠지. 다음 6번 가보자. 마지막 줄에 밑줄 친 것에 의미 파악하는 것은 그나마 좀 쉽다고 그랬잖아. 글의 요지를 찾으면 되는 거고 밑줄 친 부분에 문장이 해석이 돼야 맞출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Life has a way 이 문장을 봤을 때 좀 해석이 돼야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삶은 have a way of 이거 단어 외웠니? 뭐뭐 하게 되다란 뜻이잖아. 우리의 날개를 꺾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날개를 꺾는구나라는 날개를 꺾다라는 거는 좋은 건 아니겠지. 뭐 추진력을 잃는다 뭐 이런 표현이겠지. 그지? 첫 문장부터 읽어보자. 나이는 유일한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공간적 능력에 끊어. 첫 번째 문장.
공간 능력의 다른 결정 요인, 공간 능력의 다른 결정 요인, 존재가 되는 거지. 두 번째 문제. Y를 반면으로 13살짜리의 아이들이 모든 인지적 어트리뷰트가 명사의 뜻이 있어. 얘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거지. 명사로는 뭐니? 기질을 갖는 반면에 데이부터 콤마까지 가로치고 니드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어트리뷰트 뒤에 대생략된 거야. 데이 아이들이 필요한 능숙해지기 위해 길을 찾는데 몇몇의 아이는 더 잘합니다. 여기서 it을 살려야지. it이 뭐니? wayfinding 받는 거지. 길 찾는 것을 다른 아이보다 끊어. 무슨 얘기야? 같은 나이 땡땡 다른 능력. 똑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길을 잘 찾고 누구는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친구끼리 가더라도 완전 길치인 애 있잖아. 오긴 왔는데 돌아가는 방향을 갑자기 헤매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치? 그 다음 문제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부모의 태도, 이동의 자유, 인지적 차이, 그리고 삶의 경험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남기기를 밑에 써있지? 각인을 새겨짐 얘기하는 거지. 새겨짐. 그리고 그것들은 여기서 they 주어 똑같이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끊어. 이거 무슨 얘기일까? 영향을 미치는 요소야. 윗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나이도 능력 차이가 있다. 길 찾는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니? 환경적 요소 때문에 그런 거야. 항상 길을 찾는 걸 요구하는 부모 밑에서 살았어. 엄마가 맨날 장난쳐. 새로운 곳에 딱 떨어뜨려 놓고 없어져. 뭐 어렸을 때부터 그 장난을 많이 치면 또 길을 엄청 잘 찾을 거 아니냐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 보고 막 찾으러 다녔어. 그럼 잘 찾을 거 아니야. 이 환경적 요소, 즉 무슨 얘기야? 후천적 요소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거야. 그 다음 문제는 모든 우리가 탐험가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지만 버뒤에를 살려야지. fear은 부정이라고. 우리 중에 거의 어떤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feel, 이 부정을 동사에다 걸어줘야지. stay를 부정. 즉 무슨 얘기니? 나이에 따른 탐험가 X가 되는 거야. 어렸을 때는 탐험가 기질이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탐험가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맞춰야 되는 요소가 뭐였어? 우리 밑줄 친 것부터 읽어봤지? 밑줄 친 게 뭐였니? 인생은 날개를 꺾는 것이다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시간적 개념이 나왔으니까 적용해야지. 아, 나이가 먹으면 탐험을 안 하는구나. 그 탐험을 안 하는 게 뭐야? 날개를 꺾는 행위다. 이거와 같은 얘기구나. 라는 걸 인식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문장. 우리는 end of ing. 결국 뭐뭐하게 된다. 결국에 억누르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본성을. 어린아이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야? 탐험가 정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sleeping의 영감펜, following의 영감펜. 이거 둘 다 분사 구문이지. 빠져들면서 루틴, 어떤 틀로 따라가면서 경로를 위부터 끝까지 치고 우리가 항상 갖는 끊어. 내용 파악해야지. 무슨 얘기야? 탐험가의 본능은 X야. 탐험가 본능은 없어져.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루틴, 기존의 틀 동그라미.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내가 아침에 눈 떠서 학교를 가는데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가잖아. 오늘 탐험가 정신으로 반대로 가볼까? 이런 사람 있어? 아니 1분 1초가 아까워 죽겠는데 탐험가 정신 아침에 펼쳐질 거 큰일 날 소리잖아. 오늘은 집에서 학원 오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 있냐고. 없다라는 거지. 전혀 중요치 않지. 빨리 와야 장땡인데
편하게 와야 좋은 거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의 연구는 캐나다 심리학자에 의한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이거 연구 사례 왜 나올 거야? 왜 나온 거야? 뒷받침이지. 신뢰성 올리기 위해. 그러니까 여기를 딱 읽자마자 아하 이건 끝났네. 실험 사례 나왔지. 어디를 잘 살려야 돼? 바로 윗문장. 바로 윗문장을 차라리 2번 읽고 3번 읽는 게 낫지. 여기 밑에는 내려가는 순간 그냥 대충 내려가야지. 왜? 위의 이야기에 대한 뒷받침이기 때문에 바로 윗문장을 똑바로 읽는 게 낫지. 여기는 그냥 흘려가는. 아 연구 사례야. 아 나이가 먹으면 탐험을 안 하는구나. 나이가 먹으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구나. 이거를 파악하고 내려가야 빨리빨리 내려가는 거지. 그냥 내용 파악 안 한 상태로 연구 사례를 보면 시간도 아깝고 답을 다르게 찍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이어서 가보자. 심리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접속 사례 84%의 8살 아이가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트도 우리가 평상시에 내비게이션 하다 보니까 또 해석이 안 되는 단어 중 하나지. 길을 찾다라는 뜻이 있지. 항해하다라는 뜻이 있고. 첫 번째 ing 살펴봄으로써 밑에 써 있지. 그들의 주변을 빌딩의 2번 만듦으로써 정신적 지도를. 그래서 동케이 컴마 그게 바로 소위 물리는 공간적 전략이. 때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또한 사용되어지는 거의 모든 능숙한 성인의 길 찾는 사람에 의해 끊어. 숫자가 나오면 숫자 의미 파악하라고 그랬지. 84%는 했단 얘기야. 즉 무슨 얘기니? 8살 어린이 길찾기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8살의 어린이는 길찾기를 시도하는 거지. 모험가 정신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문제는 대체하는 것은 대체하는 게 뭐니? 반대되는 요소 얘기하는 거지. 좀 더 폐쇄적이고 콤마로 연결해야지. 자기 중심적 전략입니다. 그것이 수반합니다. 배우고 따르는 것을. 순서를 방향전환해. 오직 46%의 우리가 여전히 공간적 접근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20대. 그리고 39%는 60대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39% 뒤에 생략된 게 뭐야? 유즈부터 어프로치까지가 생략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숫자가 다운되는 거 보이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길찾기를 안 한다라는 거야. 모험가가 안 된다고. 이미 내용 파악 끝난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 문장. It seems that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롭게 떠도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끝납니다. 곧고 좁은 길로. 인생이 날개를 꺾는다는 얘기는 길찾기를 안 합니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의 근원지는 어디 있었다? 실험 문장이 나오는 바로 윗문장에서 내용 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지문을 굉장히 빛의 속도로 읽어 내려가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겠지. 1번. 인생은 강요합니다. 우리가 탐험하도록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외면의 세계가 아니라 inner world 없애야지. 1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내면과 외면에 대해서 나왔니? 1번을 찍은 사람은 이해를 하나도 못한 거야. 2번 가보자.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공간적 인식은 왜곡되어집니다. 인지적 편향에 의해. 그나마 2번이 뭐 매력적 오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2번도 좀 말도 안 되는 게 인지적 편향이라는 단어, 왜곡된다는 단어 이런 거 없애줘야지. 길찾기를 안 한다, 모험을 안 한다라고 그랬지. 뭐 편향? 편향이라는 게 뭐야? 솔직히 말하면 고집 같은 거지. 나이 먹으면서 고집 생겨가지고 뭐 이런 생각인데 고집 같은 바이어스 같은 얘기는 전혀 안 나왔고. 3번. 가장 큰 장애물은 아이들이 길을 찾는데 그들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실패.
애기들은 있잖아. 길 찾기 한다고 그랬지. 안 한다고가 아니라. 3번은 좀 반대가 되는 거고. 4번 우리의 경향 따르려는 결정되어진 길을 억눌려집니다. 사회적 압박감 이런 거 없애주고. 5번 가보자.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잃습니다. 우리의 모험감을. 딱 맞지. 모험 안 한다. 탐험가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 자제되어진, 그러니까 억제되어진 길을 찾는 것으로부터 대담하게. 그래서 모험가 정신을 잃는다. 정답 5번이 되는 거지. 주제가 뭐니? 나이 먹으면서 잃게 되는 길 찾기 능력, 길을 찾는 모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정해진 길로만 간다. 7번 가보자. 빈칸 문장이 또 마지막 줄이니까 또 글의 요지를 찾으면 돼. 투보 정사가 나왔는데 뒤에 컴마가 찍혔잖니?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거지. To instruct, 지시하기 위해서 다른 일원들이 그의 무리에 찾는 것을 포식자를 위해 또는 하나의 짝을 유혹하기 위해 그 투부정사 병렬이지. 끊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해석하려니까 뭔가 이게 단어가 막히잖아. 밑에를 잠깐 봤더니 어이구 다행이다 박새구나 이렇게 새 이름이지. 새가 빈칸해야 됩니다. 그럼 빈칸에다 써. 짝을 찾기 위해 하는 점. 투부정사를 잘 해석해보면 두 가지가 나왔잖아. 첫 번째가 뭐니? 다른 일원을 움직이는 거지. 야, 옆에 있는 친구야. 포식자가 오나 안 오나 봐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내 짝을 찾는. 이게 두 번째지. 그치? 그 두 가지를 위해 새는 무엇을 할까? 근데 뒤에 뭐가 보여? 부가 설명. 이 대시가 또 나오잖아. 빈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뒤에를 좀 잘 읽어봐야 돼. 만약에 음이 다르게 불려졌다면 컴마 삽입구문 연구가 발견하기에 다른 새는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용 파악해보자. 다른 음, 땡땡, 반응 X가 돼. 다른 음 했어? 음을 다르게 했니? 음을 다르게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반응 안 했대. 그럼 생각해보자. 이 빈칸 문장 곱씹어 생각해봐야 돼. 두 번 읽든 세 번 읽든 천천히 곱씹어 생각해보면 지금 다른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포식자를 발견하기 위해 해야 할 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대시 뒤에 뭐라고 써 있어? 다른 음을 쓰면 옆에 있는 친구가 반응 안 한대. 반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응을 하려면 올바른 음을 해줘야지. 맞아? 올바른 음을 해줘야 반응할 거 아니야. 빈칸 얘기는 뭐야? 올바른 음. 음에 대한 얘기. 그렇게만 해도 답이 쉽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강조한 게 뭐니? 빈칸 문장을 곱씹어 읽어봐라.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또 잡혀주는 거야. 음을 정확하게 해줘야 옆에 있는 애들이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는. 첫 문장부터 읽어보자. 새 노래는 위부터 가로 열어 데이까지 우리가 듣는 매일 아름다운 이상입니다. 끊어. 무슨 얘기야? 새 노래의 다른 의미 동그라미. 새 노래는 아름다운 거 그 이상이래. 그 이상의 특성을 찾아야겠지. 새는 노래가 고보하나 이렇게. 두 번째 문장. 데이 주어 끌어와. 새 노래는 수행을 합니다. 실용적인 목적을. 그러면 여기서 실용적 목적을 또 찾아야겠지? 새 노래가 고마워하나 이렇게. 새들은 사용합니다. 새들의 목소리를. 첫 번째 투부정사 1번. 그들의 짝을 부르고 두 번째 그들의 무리를 찾고 세 번째
영역을 주장하고 네 번째, 침입자를 쫓아내고 다섯 번째, 다른 새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포식자에 대하여 그리고 수많은 다른 기능을 위해 끊어. 단어가 조금 막혀도 상관없겠지. 그치? 이게 전부 다 뭐야? 새, 노래, 기능이 되는 거잖아. 기능. 새는 노래를 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빈칸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아, 새는 노래를 통해서 짝을 찾는구나. 새는 노래를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경고를 하는구나. 노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 적어도 빈칸은 노래를 한다. 새 노래가 나와야 돼. 새 노래. 그 다음에 뭐가 딱 보여? 예를 들어 끝났지. 예시 나왔다. 앞문장을 머릿속으로. 예시가 나오면 예시가 끝난 문장이 그래 요지다. 그거를 항상 떠올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과 스위스의 연구자가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접속사대. 그 일본의 박새가 동케컴마 작은 새인 새까만 머리와 목을 가진 뚜렷한 하얀색 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사실 몰라도 그냥 호로록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 새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어? 없잖아. 머리가 빨갛든 파랗든 퍼렇든 뭔 상관이야. 이어서 가보자. 사용합니다. 구문을 밑에 써있지? 신텍스. 그들의 노래, 저 스테이지 뭐뭐처럼 사람들이 여기서 두의 영감 이때 두가 대동사야. 유지야 유지.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에 끊어. 이게 바로 새 노래의 특성. 새 노래 특성. 뭐를 사용하니? 구문 사용이야. 구문. 신텍스를 사용한다. 구문은 중요합니다. 언어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말한다면 나 저 식당 좋아해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스타워즈의 요다 마스터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식당 좋아요 나를. 그럼 요거는 다 예시. 뭐에 대한 예시? 구문의 중요성에 대한 예시. 최근까지 과학자는 믿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연결할 수 있다고 이런 발성을. 일본 박새는 콤마콤마 삽입구문이지. 밝혀진 것처럼 첫 번째 동물입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후부터 신텍스 가르치고 사용할 수 있는 의문론적인 구문을 즉 능력인 소리를 컴바인 결합하는 대부터 가로 열어 노 미닝까지 개별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은 집단적 소리를 그렇게 하는 끊어. 결국에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박새가 구문, 의문론적 구문을 사용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빈칸 새가 하는 점 1번 생산합니다. 음을 여기까지는 참 좋다잉. 근데 뒤에 보니까 예상치 못한 패턴으로 예상치 못한 패턴? 예상하지 못한 이걸 없애줘야겠지. 2번 그의 노래의 볼륨, 음량이 다릅니다. 크게 부르냐 작게 부르냐 볼륨 얘기는 안 나왔고 3번 몇몇의 구별되는 음을 부릅니다. 구별되는 상황에 따른 다른 정답 3번이 되는 거지. 올바른 순서로 규칙이 있다라는 거야. 4번 각각의 노래를 전달합니다. 그것에 소유한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리듬 없애야겠지. 4번이 그래도 뭐 매력적 오답인데 리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기해야지. 왜? 대시리의 얘기에 나왔잖아. 5번 정확한 소리를 모방합니다. 다른 새 종에. 그래서 카피를 없애줘야겠지. 그래서 결론 이 7번을 맞추는 데에는 이 빈칸 문장을 좀 제대로 읽었다면 음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파악했다면 보기 분석했을 때 적어도 이 노트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봤겠지, 그치? 그랬으면 정답 금방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사람처럼 구문을 사용하는 새 노래예요. 사람처럼 구문을 사용하는 새 노래. 새 노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이 말하는 문장을 말하듯이 어떤 구조라는 게 있다. 의미라는 게 있다. 새 노래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는 얘기지. 8번 가보자. 맨 마지막 문장. 데이. 여기서 데이를 파악해야 좀 더 쉬울 텐데 그래도 읽어보자. 만듭니다. 당신을 좀 더 반응하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상황이. 즉 만듭니다. 이투 과목 지목인데 여기서 또 핵심이 뭐니? 하더에 형광펜 해야지. 투부정사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데 투부정사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는 또 투부정사를 안 한다가 되는 거라 하더 자체도 부정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1, 2, 3, 4, 5를 반대로 해석해줘야 돼. 반대로. 일의 주제와 글의 요지의 반대를 가져줘야 돼. 빈칸을 써야지. 하기 어려운 점. 하기 어려운 점이 뭐야? 안 하는 점을 찾아줘야 돼. 안 하는 점. 주제와의 반대를 골라달라는 얘기. 첫 문장부터 읽어보자. 하나의 유기체가 직면되어졌을 때 어떤 종류의 위협과 이 주어끌어와 그 생물은 전형적으로 첫 번째 동사 경계하게 되고 두 번째 동사 찾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본질에 대한 위협에 그리고 세 번째 동사 고군분투합니다. 찾으려고 효과적인 대처하는 반응을 끊어. 첫 문장 지금 주어 동사만 살리면 무슨 얘기니? 위협, 대처, 노력 동그라미야. 위협에 직면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야. 정보도 찾고 어떻게 다룰지를 막 노력하는 거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두 번째 문장. 그리고 한번 신호가 안전을 나타내면 즉 사자가 피했고 교통경찰관은 원래 바이가 사다지. 구매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믿다라는 뜻이 있어. 설명을 믿고 티켓, 딱지를 발행하지 않는 그 생물은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끊어. 주어 동사만 살려. 무슨 얘기야? 안전신호, 땡땡. 완화된 긴장감이지. 안전신호가 있으면 불안감이 없어져. 근데 버섯 세모를 빡빡빡빡빡빡 쳐야지. 역접이 나왔으니까. 디스, 앞문장 잘 받아야 돼. 앞문장이 있잖아. 발생하는 게 아니래. 앞문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문장이 발생 안 한다고 완전한 역접이 되는 거지. 불안한 사람에게 끊어. 무슨 얘기야? 불안한 사람 적용 X가 되는 거야. 불안한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 뭐 어떤 점이 적용이 안 되느냐? 그 다음 그 대신에 긴장된 쟁탈전이 있습니다. 대처하는 반응들 사이에 즉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또 다른 걸로 확인하는 거 없이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즉 동요되어진 시도인 첫 번째 투부정사 1번 직역하면 뭐니? 모든 베이스를 덮다가 되는 건데 모든 베이스를 덮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베이스 자체가 뭐냐? 야구 베이스 얘기하는 거야. 모든 베이스를 덮는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감안하는 그리고 투부정사 병렬 시도하는 다양한 반응을 동시에 끊어
이 문장을 2번 읽든 3번 읽든 어찌됐든 또 내용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단어가 막히고 해석이 안 되고 내용 파악이 안 돼도 그런 감각은 있어야 돼. 아, 이 문장 여기는 좀 중요하구나. 왜 중요하겠니? 벗이라는 역접이 나왔기 때문에 앞 문장에 대한 역접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 파악을 좀 천천히 여러 번 읽더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위에서 무슨 얘기했어? 원래 같으면 벗을 기점으로 위에 뭔 얘기했니? 안전된 상황, 안전의 신호가 떨어지면 긴장감이 풀린다고 그랬잖아. 근데 벗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 진짜 초긴장한 사람은 그게 적용이 안 된대.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뭐 나와야겠어? 그 이유가 나와야겠지. 왜 초긴장한 사람은 릴렉스가 안 되느냐? 편안함을 왜 못 갖느냐? 긴장된 쟁탈전이 있는 거야. 내가 A라는 반응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B라는 반응, C라는 반응, D라는 반응 이렇게 되는 거지. 집에 갑자기 불 났대. 삐 하고 막 새벽 2시에 울려. 아파트에서. 어떡하지? 긴장감 빡 올라오잖아. 그치? 이거 막 물로 적셨다가 막 이거 아닌가? 뭐 119 전화했다가 119 몇 번이지?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랬다 저랬다 그냥 흥분된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라. 그게 바로 긴장감의 쟁탈감이 되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그냥 이런 상황인 거야.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다음 문장. 또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안전신호가 언제 발생하는지 그리고 불안한 경계가 지속됩니다. 끊어. 무슨 얘기야? 안전, 신호, 인식 X. 불안감 지속이 되는 거야. 갑자기 막 경보기가 꺼졌다잉? 괜찮아졌어. 공기도 괜찮네. 그 인식 못해. 혼자 그 흥분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야. 정의에 의해서 불안감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에 벗어나서 환경이 하는 것에 개인에게 그 틀 속에서는 두뇌의 화학물질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전자는 불안감에 관련된 너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 여기서 데이는 그 화학물질 유전자는 당신을 좀 더 반응하게 합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그래서 하지 않는 점, 지금부터 하지 않는 점, 안 하는 점, 하기 어려운 점 1번.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개인의 경계를, 바운더리 없애주고. 2번. 집중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확립되어진 목표에. 그래서 포커스랑 골 없애주고. 3번. 떠올리지 않습니다. 다른 빠져나오는 계획을, 플랜 같은 거 없애주고. 4번 가보자. 안전신호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정답 바로 4번 들어오니 안전신호를 감지 못한다라는 환경 안에서 5번 가보자.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밝은 측면. 밝은이란 단어를 없애줘야겠지. 결론. 8번을 맞추는 데는 역시나 또 harder. 빈칸에 부정어구가 있으면 빈칸 문장 똑바로 읽고 아까 전에 rare 같은 드문이란 단어 그리고 어려운이란 단어 요거는 다 반대로 해석해야 정답이 바로 꽂힌다라는 거야. 주제가 뭐니? 불안감에 대한 유전자의 역할이야. 불안감에 대한 유전자의 역할. 땡땡. 안전인식 X가 되는 거야. 불안감에 대한 유전자의 역할. 안전을 인식하지 못한다. 다음 9번 가보자. 빈칸 문장 가봐. 마지막 문장이네. 심지어 매우 어린 나이로부터 그들은 활동적으로 빈칸합니다. 최대화하기 위해 결과를 데이부터 끝까지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빈칸 써.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하는 점이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하는 점. 첫 문장부터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원하는 결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것만 맞추면 끝나는 거야. 첫 문장부터 읽어보자. 아기들은 사용합니다. 통계적인 학습을 예측하기 위해 세상에 대해 그래서 가이딩의 형광펜 분사구문이지.
그들의 행동을 이끌면서. 첫 문장 뭐야? 통계적 학습을 통한 세상 예측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마지막 줄이 빈칸이면 첫 문장과 연결하라고. 첫 문장을 두 번, 세 번 읽었는지 이해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 통계를 통해서 세상을 예상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꼬마 통계학자처럼 그 아기들은 첫 번째 동사 가설을 세우고 두 번째 확률을 평가하며 그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세 번째 새로운 증거를 통합합니다.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네 번째 실험을 수행합니다. 끊어. 이 두 번째 문장도 조금 빨리 읽을 수 있지. 이게 바로 뭐야? 첫 문장에 대한 또 부가 설명이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통계적 행동이 되는 거지. 통계학자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한 명의 창의적인 연구에서 발달 심리학자 F에 끊어. 여기서부터 이제 실험 사례 들어왔지? 그럼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똑바로 읽으면 여기서부터 또 빛의 속도야. 아기가 뭐야? 통계적 행동을 하는 거잖아. 10개월에서 14개월 된 아이들이 처음에 첫 번째 동사 선호를 드러냈습니다. 핑크나 검은색 사탕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보였습니다. 두 개의 사탕병을. 그래서 하나는 컨테이닝의 동그라미 앞에 살표. 포함하는 좀 더 검은색 막대 사탕. 핑크보다. 그리고 하나 좀 더 핑크 검은색보다. 실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번째 동사 하나의 사탕을 뽑았습니다. 가까이 병에서. 그래서 아기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막대기를 색깔이 아니라 왜 이렇게 대충 읽어? 어차피 내용 다 알잖아. 각각의 막대 사탕은 놓여졌습니다. 별개인 불투명한 컵에 with AB 구조 오직 막대기가 보여지면서 아기들은 기어갔습니다. 컵으로 대부터 컬러 가로치고 통계적으로 좀 더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그들의 선호단 색깔에 왜냐하면 그 막대 사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병으로부터 그 색깔이 대다수에 있는 이와 같은 실험은 보여줍니다. 실험의 결과지. 아기들이 단지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러면 매우 어린 나이로부터 하는 게 뭐니? 첫 문장이 주제가 되는 게 맞지, 그지? 통계적 학습을 하는 거지. 1번. 정보를 선택적으로 흡수합니다. 선택적 없애주고 그들의 환경으로부터. 2번. 관찰되진 예외를 사용합니다. 예외 없애주고. 창의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3번. 그들의 결정하는 과정을 향상시킵니다. 사용하여. 투입을 어른으로부터. input과 alert를 없애줘야겠지. 4번. 잠재적 결과를 예상합니다. 의존하여. 그들의 현재 감정적 상태. 감정이란 단어 없애주고. 5번 가보자. 확률을 추정합니다. 패턴을 기반으로 하여 아기들이 관찰하고 배우는 확률을 추정하다 정답 5번이 되는 거지. 안 어렵지, 그치? 주제는 첫 문장. 확률을 예측하는 아이들이. 아이들은 확률을 예측하여 세상을 이해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숙제에 숙제는 단어는 이제 1에서 6강 너무 많이 봐가지고 7강에서 12강 차근차근 외우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오해독은 오늘 5번부터 9번까지 지문봉서 철저하게 하고 세 번째는 문제를 풀어오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루에 한 강씩 이틀에 한 강씩 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풀면 돼. 질문인 사람 남고 가도 좋아.